나만의 컨트롤을 만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페인트 클래스를 크리에이트해서 생성을 했기 때문에 페인터 쪽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의 그림을 그리는 메시지를 내가 잡아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페인터 쪽 소스 코드는 아무것도 없고요. 페인터 쪽 헤더 파일에는 스태틱을 상속받아서 cpainte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인트 쪽에다가 그림 그리는 메시지 핸들러, 메시지 처리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페인터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페인터 컨트롤은 우리가 따라가 보면 See My Painter 다이얼로그에 있고요. 이 다이얼로그는 다이얼로그 익스텐디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라고는 다이얼로그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 안에 컨트롤러 넣었기 때문에 이 cpaint라는 클래스는 다이얼로그 소속입니다. 다이얼로그인 경우에 그림 그리는 메시지는 페인트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페인트라는 메시지를 처리할 처리기, 함수 처리기, 메시지 처리기, 핸들러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클래스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게 이제 클래스 마법사라는 것을 호출해야 됩니다. 프로젝트로 가면 클래스 마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띄워도 되고요. 아니면 프로젝트에 보면 클래스 마법사는 Ctrl 플러스 Shift X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메뉴 가서 클릭하기보다는 Ctrl Shift X라는 걸 눌러서 띄워줍니다. 그러면 클래스 마법사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자주 쓰다 보면 이제 엉뚱한 데다가 메시지 처리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cpaint라는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하고 싶고 그 클래스 이름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메시지로 가서 우리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발생하거나 받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인트를 갖고 와야 됩니다. WM은 당연히 윈도우 메시지의 약자입니다. 윈도우 메시지 중에서 페인트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처리기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여기 추가가 됩니다. 메시지 맵도 저절로 생기고요. 여기도 메시지 맵이 생기면서 그 메시지의 핸들러가 생깁니다. 이 페인트 메시지는 재미있는 게 자, 다이얼로그 경우는 WM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WM 페인트를 처리합니다. 근데 다이얼로그보다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자, C 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꼴을 맞춰서 C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C 뷰 경우는 더 일반적인 처리를 하기 때문에 WM 주로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개는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건데 C 뷰인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림도 시각적으로 잘 그려주지만 다큐먼트를 저장하거나 읽는 기능도 뷰에서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해줍니다. C 다큐먼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뷰하고 연결돼서 처리를 하고 더 강력하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화 상자인 다이얼로그는 사용자랑 인터페이스 하긴 하는데 좀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우를 다루면 뷰를 다뤄야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이얼로그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쪽을 다뤄야 됩니다. 그 페인트라는 메시지가 발생할 경우에 처리하는 함수는 이 메시지 처리 함수 핸들러 혹은 처리기는 다 on으로 시작을 합니다. 페인트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얘는 뜻이 페인트를 할 때, 페인트는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자, 얘는 페인트를 할 때, 얘는 영어로 on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근데 그림을 그려줄 때 그 동작되는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림 그리는 거는 우리가 쉽게 봐서 그렇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자,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디바이스가 있어야죠. 디바이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디바이스가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이 디바이스를 돌릴 운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누가 처리하는가 하면 OS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OS에다가 그려주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앱이 운영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다가 그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 운영체제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디바이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하드웨어를 직접 다루면 내가 다양한 자유도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가 바뀔 경우에 내가 작성한 코드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는 운영체제 네가 알아서 하고 애플리케이션은 같은 코드를 사용을 한다면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면 OS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GDI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디렉트X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더 현란한 그래픽을 다룰 수 있겠지만 간단한 거를 할 때는 GDI가 아직도 유용합니다. GDI는 하드웨어 독립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같은 코드를 사용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그래픽 디바이스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픽을 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상호작용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GDI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MFC도 당연히 GD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GDI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야 돼서 이 디바이스에 대한 설정을 많이 해서 그 자료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 구조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접근하기 위한 좀 요약 자료 구조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한 이 디바이스에 대한 자료 구조의 요약본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요약 자료 구조를 우리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부르고요. 컨텍스트는 문맥이죠. 디바이스에 대한 맥락입니다. 디바이스 맥락, 장치 맥락이라는 건데 얘는 약어로 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DC에 요약된 자료 구조, GDI를 돌리기 위한 매개 변수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DC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컨텍스트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GDI의 통제를 가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도 보면 그러니까 페인트인 경우는 페인트 DC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DC는 뭐지? 라고 궁금해서 F12 눌러서 F12는 마법키라고 했습니다. F12 눌러서 가보면 얘는 CDC에서 상속받아서 만들어 준 겁니다. CDC의 헬퍼, 도움이죠. CDC를 바로 쓰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도우미 클래스로 cpaint DC라는 걸 이제 만든 겁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고민할 필요 없이 이건 여러분이 찾아가서 DC에 대한 매뉴얼을 보면 됩니다. 이걸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찾아서 여러분이 다룰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DC 한번 찾아볼까요? CDC 클래스 있으니까 이게 찾아가서 보면 여기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크도 있고 호죠, 호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립스, 타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렉탱글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 렉탱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렉탱글 그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DC에서 내가 GDI로 사각형 그리기 위한 자료 구조가 필요한데 매개변수 입력이 필요한데 그걸 디바이스 컨텍스트 이용해 가지고 쉽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GDI의 복잡한 구조를 알 필요 없습니다. DC라고 하는 이 요약본, 맥락을 잡아주는 클래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이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렉탱글 그림 그리는 거는 오버헤드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좌표하고 두 번째 좌표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백백 한번 해봅니다. 얘 누르면 이 렉탱글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버로드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데 입력을 다르게 갖고 가는 함수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렉탱글에서 00, 100, 이건 뭔가 하면 자, 앞에 두 자리는 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좌표가 되고요. 100은 두 번째 좌표가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 그림 그리는 그러니까 좌표계를 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는 좌표계. 자, 좌표계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좌표계가 필요하잖아요. 수학에서 좌표계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가로 방향은 당연히 x고 세로 방향은 y입니다. 수학에서는 좌표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2차원을 할 때 이렇게 하진 않고요. x축은 같은데 y축은 밑으로 갑니다. 컴퓨터에 2차원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하고 똑같이 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했는가 하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프로그래머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위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위에서 밑으로 읽잖아요. 밑에서 위로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 눈이 가는 데가 위입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읽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생성한 좌표계는 위에서 아래로 높이 방향 간다는 좌표계입니다. 그럼 00으로 했다는 거는 요 지점을 내가 선택을 한 거고 100은 x가 100인 지점, y가 100인 지점 여기입니다. 여기를 그림을 그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가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이얼로그에 나만의 컨트롤을 올렸으면 요 그림, 사각형의 그림이 나옵니다. 요 사각형 그림도 보면 윤곽이 있고 내부에 채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윤곽은 cpen이라는 클래스로 색깔 선택하고 모양이라든지 굵기 같은 거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채우는 거는 단색으로 채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무늬, 패턴을 가지고 채울 수도 있습니다. 걔는 브러쉬로 이제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DC에 입력을 하는 또 관련된 클래스를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이용하면 우리가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 본 겁니다. 자, 사각형을 이제 그렸고, 자, 이 사각형을 그릴 때 좌표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앞으로 이제 10만큼 전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면 자, 실행된 상태에서 컴파일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사각형이 살짝 이동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더 과격하게 이동을 하면 X축으로만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X축으로 확실히 이동한 게 이제 느껴집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페인트라는 컨트롤을 다이얼로그에 붙일 때도 좌표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좌표계 선택하면 자, 여기에 있는 C 윈도우 렉트라는 거는 화면 전체 좌표계입니다. 화면 전체 좌표계라서 이 화면 전체 좌표계 원점은 왼쪽 위. 요 비주얼 스튜디오 로고에 여기가 스크린의 원점이 되고요. 얘가 커지는 X축으로 커지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Y축으로 커지는 방향은 당연히 왼쪽 위가 원점이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y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기의 방향은 똑같은데 그 원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에 픽셀 띄워줄 때는 얘가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에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지역 좌표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에 있는 좌표값을 클라이언트,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전체 바탕화면의 클라이언트죠. 이 클라이언트 좌표계로 바꾼 겁니다. 클라이언트 좌표계로 바꿨기 때문에 실행을 하면 이 지점이 이 클라이언트 좌표계의 원점이 됩니다.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으로 증가하고 Y축으로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해볼 부분은 이 사각형을 한번 마음대로 움직여 보고 싶습니다. 자, 움직이려면 이 페인터에다가 이 렉탱글의 좌표값을 이제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좌표값의 시작점을 하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제 저장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퍼블릭 멤버로 하나 저장을 해둡니다. 그래서 int로 자 렉트의 x0 얘는 사각형의 시작 x 좌표입니다. 그냥 비슷하게 그러면 복사해가지고 y0도 정의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정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렉트의 길이, 자 렉트의 위스를 정의합니다. 얘는 사각형의 길이입니다. 길이는 영어로 위스입니다. 약자로 wid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의 하이트가 있습니다. 보통 HT로 표기를 하니까 사각형의 높이 하이트입니다. 자, 이런 변수들은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클래스 선언을 할 때 아예 여기다가 이꼴 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제 가능하고요. 아니면 클래스이니까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만들어서 초기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입력은 없고 초기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생성자입니다. construct라는 생성자입니다. 얘가 생성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같은 이름인데 함수처럼 되어 있고 출력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cpaint라는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저절로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얘가 생성자입니다. 자, 얘는 함수 선언만 있고 정의가 없으니까 요 드라이버 무늬죠. 드라이버 모양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정의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정의를 만들어 주면 돼요. 정의 만들어 줄 때 이제 조심할 부분은 자, 이렇게 하면 생성자가 이제 호출되는데 요 C 스태틱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C 스태틱에서 뭔가 입력이 필요하면 이 생성자 쪽에서 입력을 부모 클래스 쪽에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C 스태틱을 눌러줍니다. 누르면 클래스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컨스트럭트를 보는데 보니까 입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버려둬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이제 초기화 한번 해봅니다. 나는 자 렉트의 x0는 원점에 두고요. 자 렉트의 y0도 원점에 둡니다. 자 위스는 얼마로 할까요? 100으로 하고 200 정도 합시다. 가로는 길게 하고 세로는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얘는 세로의 높이죠. 100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자료 구조에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럼 시작점은 여기다 넣고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습니다. 우리 테스트에서 의미 파악했잖아요. 그 다음에 Y좌표의 시작점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스는 시작점에다가 X좌표를 이제 더해주는 거니까 높이는 Y좌표에다가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원하는 값을 이제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 컨트롤에서 그림 그리는 부분은 WM 페인트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onPaint 함수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자, 그림 그리는 그 맥락, GDI에 접근하는 자료 구조를 편하게 접근하도록 해주는 요약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DC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통해 가지고 그리면 된다는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자, 다이얼로그는 대화 상자니까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할까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이제 하려면 내가 이 다이얼로그에다가 컨트롤들을 이제 좀 부착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부착을 해서 배치를 이제 합니다. 원하는 대로 배치하고, 자, 여기 버튼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그냥 옆으로 갖다 둘까요?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갖다 두고, 갖다 둘 때 활용을 하는 게 요 수치들을 좀 보면서 이제 해야 됩니다. 위치를 좀 아무데나 갖다 놓지 말고 10의 배수나 5의 배수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좀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놓고요. 여기다가 내가 사각형을 이제 움직이는 컨트롤을 이제 배치하고 싶으니까, 자, 사각형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 박스를 여기다가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속성은, 자, 이름은, 캡션은 사각형 이동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여기는 사각형 이동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위치가, 자, 352에 읽고 있습니다. 시작 위치가 350이고 제일 위로 간 게 지금 7이니까 이건 그대로 놓죠. 뭐 놓고, 요 크기는 조금 더 올리고 얘는 한번 80 정도에 맞춰 놓겠습니다. 80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얘는 요 키를 이용해서 지금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눌렀습니다. 요런 부분은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것 같네요. 조정이 잘 안 돼서 쉬프트 키 눌러서 지금 크기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룹 박스는 사실 뭐 컨트롤 측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사용자에게 정보만 주는 거고요. 버튼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버튼의 속성에 가서 보면 얘는 뭐 탭이 가는 게 좋고 표시하는 게 좋고 기본 단추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우리 키보드 입력 받을 거니까 보통 우리가 대화 상자를 이제 선택을 하면 이 확인 버튼은 속성에서 이제 기본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그냥 다이얼로그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얘는 false를 해줍니다. 그럼 기본 단추가 사라지죠. 그래서 요거 단추도 크기를 조금 더 쉬프트 키 누르면서 한번 해봅니다. 큼지막하게 누르기 쉽게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 위로 올라가는 키를 이제 넣고요. 얘를 복사해 가지고 왼쪽에 가는 거, 자, 오른쪽에 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이렇게 배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캡션을 좀 사용자가 알 수 있게 부등호를 써 가지고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밑으로 가는 것도 V자 넣어 가지고 사용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얘는 너무 위에 붙었네요. 15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위에 하고 이제 수치를 맞춥니다. 자, 얘는 앞으로 좀 가도 되겠네요. 자, 355에 4
40에 맞춥니다. 조금 더 이제 붙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중심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중심 맞추고, 자, 얘도 치수를 좀 맞춰 봅니다. 자, 390이니까 390에 이렇게 맞춥니다. 맞추고, 조금 더 이제 커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이제 넘어갔으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도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한번 줄여봅니다. 얘도 이런 정도로 한번 맞춰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 이제 사각형을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생겼고, 지금 현재는 아무런 기능이 없으니까 눌러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자, 내가 버튼 누르는 행동을 하면 메시지가 발생하죠. 그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핸들러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핸들러를 하는 원칙은,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눌러서 클래스 마법사에 가서 하는 겁니다. 클래스 마법사에 가면 이제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클래스가 이제 컨트롤이 만들어주는 메시지는 보통 명령, 커맨드라고 부릅니다. 그 커맨드가 이제 생기는데, 그 커맨드에 해당하는 또 메시지가 있습니다. WM 커맨드라는 큰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안에 또 세부 메시지로, 자, 어떤 커맨드를 처리하기 위한 행동인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서 버튼이 클릭되면 클릭됐다는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커맨드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버튼 클릭트라는 메시지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명령에 가서 개체 아이디 통해서 메시지로 갔죠. 요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버튼은 클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를 더블 클릭만 해도 그걸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각형 위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누르면 얘는 당연히 사각형 아래 이동이죠. 이 번호가 되어 있으면 헷갈리니까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는 사각형 좌죠, 좌. 왼쪽 할까요? 자, 왼쪽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오른쪽 이동이죠. 자, 이렇게 누르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누르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페인트에 있는 멤버의 값을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주는데, 얘는 실수로 퍼블릭에 했네요. 이 변수는 퍼블릭에 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얘는 프로텍티드 이제 넣어놓고 퍼블릭으로 외부에서 이제 접근하고 싶으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move rect에 예를 들어 up이면 up을 하기 위한 함수를 내가 퍼블릭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그럼 선언만 돼 있고 정의가 없으니까 버튼 눌러서 정의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이제 처리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처리합니다. 위로 이동하는 거는 우리 페인트에 있는 move rect up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 입장에서는 자, 사각형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나는 모르겠고 페인트라는 컨트롤 네가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 객체 제한입니다. 일은 아래쪽으로 미루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동하려면 얼마만한 스텝으로 이동할지가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 렉트의 스텝이라는 걸 정의를 해 놓습니다. 사각형 이동의 스텝입니다.
단계, 간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얼마로 할지는 여기 초기값 한번 만들어 놓을게요. 자, 렉트 스텝이라는 거를 정해 놓고요. 그러면 이동하고 싶으면 자, 위로 하는 거니까 y 값을 늘리는 게 아니고 줄여야 됩니다. 좌표계가 거꾸로입니다. 수학가 거꾸로니까 y 값을 줄여야지 위로 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렉트 y0에 빼줍니다. 얼마만큼? 렉트 스텝만큼 빼줘요. 빼줘서 컴파일 해보면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위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요 값만 바뀌었고 지금 메시지 함수 호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동하지를 않아요. 이동하고 싶으면 자,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영역을 무효화를 해야 됩니다. 원래 잘 그려져 있는 경우가 유효적이라는 상태라고 하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 거는 무효 상태라고 이제 부릅니다. 무효 상태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invalidate 해가지고 지우라고 true를 이제 해줍니다. 그럼 얘는 자, 현재 윈도우입니다. 담당 영역을 무효화. 그러니까 무효라서 어떻게 됩니까?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발생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누르면 자, 그려지는데 문제는 지우라고 했는데 배경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예 부모 쪽에 가서 지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서 자, invalidate 지우라고 true를 해가지고 이 다이로그 창에 대한 그리기를 다시 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써도 됩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이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다가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invalidate 하게 되면 전체 다이로그가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번쩍번쩍 그리는 걸 눈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진 않고 자, 여기에 있는 이 페인트 쪽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걸 하려면 페인트 쪽에서 배경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페인트 쪽에서 배경 처리를 해줘야 되고 지금 다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은 다이로그가 알아서 그리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문제없이 그려지는데 여기를 invalidate 하지 않고 페인트 쪽에서 invalidate 하면 지금 배경 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이제 배경을 처리하는 또 메시지 핸들러를 추가해야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위로 가는 거, 밑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